제17강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과목별 세무 조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했어요. 얘가 여기에 집계가 되잖아요. 이 파트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을 강제로 조정하는 거예요. 업무용 승용차 하고 나서 하는 게 맞는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새로 생긴 메뉴거든요. 새로 생기면서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사실은 요거 다 하고 요거 학습을 하는 겁니다. 업무용 승용차만 이제 나오거든요. 나오면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는 여기 클릭해서 우리 F3 누르는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 문제를 보고 강제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F4 누르면 이렇게 약간의 힌트가 나오거든요. 힌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고 단골 문제들이 존재해요. 단골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지루할 거예요. 이 수업이 지루할 거지만 오늘은 이렇게 하고 우리 수요일 수업인가요? 수요일 날 좀 입력 같은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에 대한 기본 논리는 일단은 느낌대로 하면 됩니다. 거의 맞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느낌대로 해도 돼요. 다만 복잡한 세무 조정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공식을 따르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는 유보 처리하고 자본에 대해서는 기타. 수익과 비용은 조정하지 않는다. 다시 자산과 부채는 유보, 자본은 기타, 수익과 비용은 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요거 하나 조금 기억을 먼저 하고 갈게요. 그 보충법에 관련된 거잖아요. 보충법에 관련된 거. 보충법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뜻이 전기 세무 조정은 아니지? 전기 유보 잔액은 무조건 추인한다 였습니다. 이 뜻이야. 결론이에요. 결론. 무조건 추인한다. 뭐가 보충법이었죠? 영희씨? 하은씨? 다들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진씨? 소연씨? 약간 충격이 있으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자, 우리 백성손이 한 분. 자, 보충법 2개. 대손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재고자산 평가. 이 2개입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보니까 지금 대손 나왔죠? 맞죠? 얘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얘를 무조건 추인해 주어야 한다. 뒤에서 문제에서 언급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언급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급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추인합니다. 지금 보니까 전기만 유보 잔액은 다 한 것 같다. 그래서 4가지를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가지를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유보잖아요. 맞죠? 얘랑 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송금 산입 유보 발생, 얘는 입금 산입 유보 발생이라는 뜻입니다. 뜻이고 이 4가지를 뭐 해라는 거예요? 추인해라라는 거거든. 추인하면 이제 유보 감소, 반대로 가서 유보 감소를 하는데 대손 충당금은 무조건 유보 감소를 시켜야 돼요. 왜? 보충법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송금산입 여기에요. 여기 송금산입 또는 입금불산입 여기서 대손이라고 하고 그 다음 유보 감소 이렇게 시키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왜? 보충법이니까 뭐랑 대손이랑 재고는 안 나왔어요. 재고는 안 나왔고 이렇게 정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언제 추인해요? 예. 얘는 언제 추인해요? 어? 올해 그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한도 미달액이 생겼을 때, 근데 강가는 한도 미달액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삼각 부인액이라고 하거든요. 회사가
아니, 시인 부족액이라고 하죠. 시인 부족액이 발생 시죠. 맞죠? 시인 부족액이 발생 시 추인하는데, 이제 요런 것은, 그러니까 시인 부족액이 발생됐는데, 시인 부족액도 이 한도 내에서만 추인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뒤에 문제를 봐야 돼요. 얘는 뒤에 문제를 봐야 되고, 선급보험료는 언제 추인하죠? 기간이 이제 넘어갈 때, 기간이 경과시 추인을 하죠. 그래서 얘도 이제 뒤에 문제를 봐야 돼요. 대손이나 재고자산은 뒤에 문제를 볼 필요가 없는데 얘는 봐야 돼요. 얘는 고민하지 말고요. 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서 책에 나와서 이제 적긴 적었는데 어려운 문제라서 그냥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넘어가고 일단은 이 정도로 일단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게 이제 처음 제시된 문제예요. 처음 제시된 문제예요. 저랑 수업 옥수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옥수로 많이 하지 않았네요. 오늘 우리 9일차네요. 맞죠? 별로 안 됐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답이 하나 나왔고 문제는 1번이죠. 위의 선급보험료는 단기 중에 해당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 이제 들으면 이제 추인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고 송금 산입해주고 이때는 이제 선급보험료 이 앞에 있는 글자 있잖아요. 과목이라고 하는데 과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70만 원이 유보, 감소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맞죠? 느낌대로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감가상각의 한도 초과액. 이걸 한도 초과액이라고 안 하고 상각 부인이익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추인한다고요? 추인 부족액이 발생되었을 때 추인을 하는데 올해도 오버한 거잖아. 추인이 아니지. 그냥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죠. 맞죠? 송금불산입이 되어서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또 유보 발생이 또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것은 추인 못한 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다 풀었어요. 벌써. 맞죠? 1번, 2번, 3번 다 풀었고 예, 요거랑 상관없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전입액이 이제 8,8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문제예요. 7,600만 원만큼이 세법상 한도액이면 한도 초과됐죠. 맞죠? 송금 불산입 시켜야 되고 그만큼 부채이기 때문에 유보 발생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프로그램에 여기에 강제로 입력하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지금부터 보면 퇴직 이라고 엔터 딱 치면 이거 여기 직접 입력 얘는 위에 있거든요. 위에 직접 입력 해제하고 퇴직 엔터 딱 치면 이렇게 딱 힌트를 줘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한도 추가 어느 걸 선택해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문제가 좀 3번까지 나왔잖아요. 부분 점수가 존재를 해요. 이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요거 단골입니다. 단골. 이제 잠깐 필기 좀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사 장부에서 비용 처리했다라고 할게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동차세를 이제 뭘로 처리했냐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럼 비용 처리한 거죠. 그런데 세법에서 불인정을 했어요. 세법에서 또는 뭐 어쨌든 얘는 경비가 아니다라고 불인정을 한 거죠. 불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처리한 놈을 다시 백시켜야 되죠. 그러면 이제 쉬운 말로 뭐로 쳐야 돼요? 입금 처리해야 됩니다. 입금 처리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
송금을 불인정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입금 처리를 해줘야 돼요. 요거는 공감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자동차세 같은 건 이런 건데 이제 비용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뭐 비용 처리하지 않은 경우를 할게요. 이제 세무조정이라고 할게요. 세무조정. 재정 시도 들어가니까 뭐 세무조정 시 법인세 비용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우지가 않네요. 법인세 비용은 송금 불산입 처리했단 말이에요. 맞죠? 송금 불산입 처리했는데 세법에서 얘를 환급받았대. 세법에서 불인정 또는 환급받았대. 환급. 불인정 됐으니까. 환급받으면 이제 법인세 비용을 100만 원 냈는데 50만 원 환급받았대.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 법인세 비용 환급받은 부분을 입금 처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논리상 비용 처리 안 됐잖아요. 그러면 돌아와도 입금 처리 안 하겠죠. 요 논리 이해 가십니까? 즉 결론을 이야기하면 비용 처리했던 것은 돌아오면 입금 처리하는 것이고 비용 처리 안 한 것은 돌아오면 수익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살살 꿈의 나라로 가시고 계신 분 빨리 돌아오세요. 그 문을 다시 닫고 오세요. 이 수업이 좀 잠이 와. 그런데 이 두 건 다 공이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날짜가 이렇게 경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가 100만 원 냈잖아요. 내고 한참 후에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한참 후에 돌려받게 될 때 이제 과오납금이라고 통상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세금을 잘못 냈기 때문에 환급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알겠죠? 환급이 일어날 때 이자가 붙어서 나옵니다.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자 수익이라고 하죠. 이자가 붙어서 나와요. 통상적으로 만분의 3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일자별 곱하기 만분의 3.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입금 불산입시킵니다. 유형은 기타로 처분을 합니다. 요거 단골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돌아왔다까지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붙은 이자 뭐라고 되죠? 자동차세는 돌아왔어요. 그럼 입금이 맞아요.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제가 세분화시켜서 문제를 내볼게요. 내가 자동차세를 100만 원 냈는데 100만 원이 돌아오면서 이자를 10만 원 더 쳐받았다 이 말이에요. 쳐서 받았다 알죠? 그 비속어 아니었어요. 쳐받다 아니고 쳐서 받았다. 플러스 애드였어요. 애드 알겠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입금이 맞아요. 다시 할게. 다시. 자동차세 100만 원의 비용 처리를 했는데 100만 원 또 돌아오고 10만 원이 돌아와서 이 두 개를 입금 처리하였다. 또는 요거를 자비익 처리하였다. 또는 자비익 100만 원, 이자 수익 100만 원, 10만 원 처리하였다. 이게 둘 다 수익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자비익 처리한 게 맞아요. 얘는 오케이고 얘는 입금 불산이 기타로 처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 오케이고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니까 얘는 아니니까 노로 해서 송금 불산입 시키시면 됩니다. 이 단골이니까 조금 진하게 했고요. 스샷에서 이번에 왜 설명이 깔끔하지가 않지?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32,000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라서 그냥 듣고 흘려주세요.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5번 문제인데요. 위에 이제 송금산이 유보, 재산세 자본적 지출에 대한 처리 450만 원을 올해
전기 사업연도 중 취득한 토지의 정기분 재산세를 토지 원가에 가산한 회계 처리에 대한 수정 사항으로서 이를 단기에 토지 가액 및 2월 잉여금에 차감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추정 한번 해볼게요. 전기에 장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지금 토지의 재산세를 토지 원가에 가산한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차변에 재산세는 원래 뭐라고 해야 돼요? 세금과 공가로 해야 되는데 장부에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토지라고 쓴 거지. 이렇게 전기에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현금이 나가겠죠. 그냥 요거 이해하고 마세요. 어, 이렇게 깊게 공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야 토지 아니잖아. 세금과 공과잖아.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하면 세무 조정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어, 세무 조정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금과 공과는 비용이잖아요. 얘는 세무 조정이 없어요. 비용이니까. 근데 토지는 뭐죠?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송금산이 시키고 유보 발생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요렇게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전기에 요렇게. 요 말 이해 갑니까? 전기에 요렇게 했다고. 그러면 얘를 언제 추인하냐고. 언제 추인. 추인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 회계에서 똑바로 처리하면 회계에서 이제 수정하면 추인하고 두 번째는 매각할 때 추인합니다. 매각할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현재 회사에서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수정했냐면 단기에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토지가 아니라 뭐라 하는 거죠? 세금과 공과로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고쳤냐면 단기에 토지 가액, 오케이, 토지 가액을 차감했으니까 여기에 토지 가액을 수정해야 되니까 얘를 차감했죠, 이렇게 맞죠? 차감하고 얘를 뭐로 써야 돼요? 세금과 공과로 써야 되는데 뭐로 썼어요? 2월 이익여금이라고 쓴 거라. 야, 세금과 공과로 써야 되는데 왜 2월 이익이라 썼어? 라고 된 거야. 세법에서는 다시 요구하는 거죠. 야, 이거 2월 이익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금과 공과다라는 이야기죠. 맞죠? 그래서 다시 세금과 공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세금과 공과는 비용이죠. 그래서 세무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2월 이익여금은 자본이죠. 그래서 기타로 세무조정을 하죠.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제대로 뺐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요거에 대한 추인하는 것이 하나 나오고요. 추인하는 것이 하나 나오고 오른쪽에 자본 기타. 얘는 회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대변으로 보내는 행위가 회계 수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장부에서 일어난 것을 백시키거든요.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는 유보 감소시키고요. 자본에 대해서는 기타로 처리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처음에 전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서 이 부분만큼이 세무 조정이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났고 이게 전기 이야기입니다. 전기에 아이고 씨, 욕 나올 뻔했다. 죠 전기 토지 이렇게 했고요. 전기 이야기예요. 단기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장부에서 이렇게 해결하니까 토지는 바로 해결되었으나 2월 잉여금은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넣는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랑 답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답.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요건데요. 과연 누가 이런 문제를 풀겠습니까? 맞죠?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세무정이 두 개 일어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말아라 라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요것도 뭐 이런 문제 또 나오느냐 안 나올 겁니다. 그럴 거라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셨길 바라고요. 자, 6번 요거 단골
단골입니다. 단골. 단기분 법인세와 법인 지방소득세 문제는 항상 얘는 송금불산입이 되죠. 여기 송금불산이 항상 송금불산입이 되고 얘는 법인세는 누가 먹죠? 나라가 먹죠. 그래서 기타 사이 유출로 처리합니다.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요 네모난 칸박스가 잡히죠. 왜 네모난 칸박스가 잡힐까요? 여러분들 졸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졸까봐 한번 적어봐라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안 중요해요. 요 글자는 안 중요하고 이렇게 적으십니다. 숫자는 그 문제에서 제시되었던 것이어서 20페이지까지 좀 쭉 이어지고요. 21페이지부터 좀 반복적입니다. 41페이지까지 있는데 한 페이지에 한 문제예요. 여기 중요한 해설이죠. 법인세 비용은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이다. 외우기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매도 가능 증권을 장부상 이제 어떻게 처리했냐면 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 1,500이라고 적고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이익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매평이. 그런데 세법에서는 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분시만 인정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아무것도 적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정이 일어납니다. 세무조정이 이렇게 역분계를 해서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죠. 매평이익은 뭐죠? 자본이죠. 자본이기 때문에 얘는 세무조정 뭘 한다? 기타로 하고 얘는 자산이죠. 자산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문제는 이렇게 이중 세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에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및 유가증권 평가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 파트에 할 거라고 그거 생략했거든요. 그때 수업을.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요거 적으시고 만약에 if라고 할게요. 얘가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요거 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일어나요. 단기 매매 증권이면 오른쪽 것만 일어나요.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두 가지가 걸리고 왜냐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뭐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의 수익은 수익이기 때문에 세무 조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힘들죠? 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기주식 처분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주식 처분하니까 자기주식이라고 해서 처분을 했고 그 다음 여기에 현금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 다음 현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고 썼을 것인데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이제 자기주식과 반대말이 뭐겠어요? 자기주식 반대말은 딴 놈 주식이지. 타인 주식이지. 우리는 딴 놈 주식을 뭐로 처분해요? 인식해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뭐 만기 보유 증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맞죠? 주식은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타인 주식은 내 주식은 자기 주식이라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자기 주식을 살 때 자기 주식이라고 하고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우리가 이익을 배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얘를 이제 똑같이 봤을 때 얘를 자본잉여금이 무슨 자본잉여금이야, 네 이익 본 거잖아 해서 이익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조정을 하겠죠. 얘를 빼고 얘를 넣는 세무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하게 되면 얘는 자본잉여금은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입금산이 기타로 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얘는 이익이니까 세무 조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냥 느낌상 자본잉여금은 이익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입금산입으로 처리하고 자본잉여금은 자본임으로 기타로 처분한다.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 금액에는 토지의 취득세. 토지의 취득세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한 거고 선제보험 연체료는 세금과 공과금에 맞죠? 그래서 얘는 OK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답 바로 적어도 돼요. 얘는 세금과 공과금이 비용이 아니다. 입금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입금 산입 처리하는 거죠. 아까랑 보다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뭐 이런 거예요. 토지 취득세는 뭐로 처리한다? 유보로 처분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얘는 OK니까. 산재보험 연체료, 건강보험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연체료는 비용 인정이죠. 맞죠? 비용 인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자 수익은 현금으로 받을 때만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OK가 맞아요. 얘는 OK가 맞는데 얘는 미래에 받을 그 수익에 대해서 미리 만기 보유 증권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입금이 아니니까 이렇게 입금 불산입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투자 자산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로 처리해야 한다? 유보 발생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쉽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막 역분계를 시켜서 어렵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문제가 세 문제 아니면 여섯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섯 문제면 하나 정도 틀려도 감점 받는 거죠. 법인의 출자자인 이제 출자자는 얘는 뭐죠? 주주잖아요. 맞죠? 주주가 그다음 임원이잖아요. 임원은 주주면 배당 처분하고 임원이면 뭘로 처리하죠? 상여 처분하는데 우리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주임기에서 순서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즉 임원이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뭘로 처분해야 된다? 상여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소액주주는 괜찮아요. 대주주는 안 돼요. 소액주주가 아님이라는 뜻은 얘는 뭔 뜻이에요? 대주주다라는 뜻이에요. 대주주는 사택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택의 유지비 350만 원은 송금 불산입 돼요. 송금 불산입이 되고 이 금액에 맞춰서 사택 유지비는 이제 이게 뭐라고 하죠? 임원이죠, 임원. 임원이기 때문에 상여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액 주주는요 괜찮다고요. 알겠죠? 소액
주주는 이 사택 유지비를 오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게 키인데요. 키인데 세 가지 키가 나옵니다. 유가증권 나오고요. 개인 나오고 그다음 지금 현재 뭐죠? 그 비싸게 사는 걸 뭐라고 하죠? 고가 매입. 고가 매입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개인이라는 글자랑 유가증권이라는 글자랑 고가 매입 요 세 가지가 나오면 그 시가와의 차익만큼을 입금 산입시킨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식만큼의 개인이 내야 할 돈을 법인이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가와의 차이만큼 입금 산입하고 유보 처분해 줍니다. 응? 아, 저가 매입, 쏘리 합니다. 저가 매입, 저가 매입. 고가 매입이 아니라, 고가 매입이 아니라 저가 매입. 고가 매입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래서 그 고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 무상으로 이익을 봤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죠? 무상으로 그만큼 이익을 봤다라고 생각해서 어, 이렇게 처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잘못 이야기했어요.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 이렇게 제가 수정 좀 할게요. 저가 매입하면 이 부분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가지고 이익 증여 부분에 대해서 입금 산입을 시키는 거고 고가 매입은 안 나와요, 시험에. 고가 매입이 한다면 얘는 부당행위예요. 1,000원짜리를 2,000원에 산 거잖아요. 맞죠? 그 사람에게 돈 세탁해 준 것으로 봐요. 그래서 부당행위로 보기 때문에 얘는 자체가 송금불산입 유보 처분합니다. 얘는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우리 시험에는 요게 나옵니다. 저가 매입만큼의 이익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소득 처분이 고가 매입인 경우는 내 생각에 이제 상여 처분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정답은 유보 처분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제 반복이죠.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은 무조건 어, 입금 불산입 기타.
자, 다음 문제. 똑같은 문제죠? 개인 유가증권 저가 매입, 저가 매입 이렇게 적어놨으면 됩니다. 답 적으면서 정리 한번 해봐 주세요. 제가 아까 고가 매입, 저가 매입 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토지의 취득세는 송금 불산입 유보, 산재보험 연체료는 오케이죠. 다음 문제. 법인세에 대한 추가 납부분, 법인세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공식이죠. 자, 다음 문제. 요것도 이제 매도 가능 증권 문제죠. 맞죠? 요거 좀 빨리 푸는 방법은 매도 가능 증권이 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을 보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시키고 그 다음 반대편에 기타라고 처분합니다. 이중세무조정 요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면 요걸로 끝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요거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는 것도 조금 빨리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어? 입금 불산입이 여기죠. 맞죠? 입금 불산입 먼저 잡고 나머지 쪽에 기타라고 적어주세요. 입금 불산입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법인세 관련된 거죠. 법인세 관련된 것도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처리합니다. 요거 잠깐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아까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좀 보니까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저가로 사든 고가로 사든 전부 다 유보 처분합니다. 근데 유가증권 아까 우리 개인 유가증권에 관련된 그 저가 매입이었잖아요, 맞죠? 저가 매입에 유보 입금 산입하는 이유는 회사가 그 이익을 먹었다라고 보는 거고 고가 매입에 대해서는 그만큼 줬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게 상여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유가증권이 아닌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자산에서는 상여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좀 안 나오네요. 근데 일단은 내용이 저가 이게 헷갈리나. 일반 자산에서는 어 상여 처분하고 유가증권 왜 유가증권만 유보 처리하지?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시험에는 저가 매입 알겠죠? 저가 매입. 근데 고가 매입도 비싸게 사면 돈 세탁인데 맞죠? 그러면 상여 처분하는 게 맞는데 유가증권은 계속 임마는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세 환급까지는 입금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근데 이 국세도 종류에 따라 다르죠. 자동차세 환급은 맞고 법인세 환급은 아니죠. 아닌데 가산금은 입금 불산이 기타 무조건 처분하는 이렇게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건물의 재산세와 교통위반 범칙금. 정답은 요겁니다.
건물 재산세는 오케이죠. 오케이이기 때문에 얘는 세무 조정이 없고요. 교통 위반 범칙금만 이렇게 기타 사유 일출로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그 답변을 제가 찾았습니다. 볼게요. 정답은 일단 요겁니다. 저가 매입일 때는 이미지 문제는 제가 이미지 첨부해서 그렇고 저가 매입은 개인에게 여기 보세요. 요게 나오죠. 특수관계자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할 때는 보이네요. 저가 매입할 때는 입금산이 유보를 처분한다. 이게 현재 우리 문제에서 봤던 거고 고가 매입 처리에 대해서는 요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중세무조정이네요. 맞아. 저가 매입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입금산이 유보 처분하는 것이 맞는데 고가 매입에 대해서는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상여 준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송금불산입 사회 유출이라는 게 뭐냐면 상여 처분하고 그다음 우리 자산 자체가 고가로 잡히잖아요. 그 자산의 금액이 틀렸기 때문에 그 자산만큼을 다시 유보로 해서 깎아내립니다. 대신 나중에 이 자산을 팔 때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중세무조정이 맞습니다. 사유는 여기 적어놨거든요. 사유가. 시가보다 더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로 유출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장부에 적힌 자산은 가짜니까 깎아라고 해서 송금산이 유보시키지만 얘는 나중에 매각할 때 매입은 매각을 해야 되니까 매각할 때 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거네. 이중세무조정 쪽은 잘 안 나와요. 요거는 내가 스샷해서 넣어놨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죠. 개인에게 시가의 상장 주식을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죠. 그래서 이 이익만큼을 회사가 먹은 것으로 봐가지고 입금산입 유보 발생.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두 개죠. 과호납금에 대한 환급금은 재산세 쪽이고요. 환부이자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 과호납금, 재산세가 이제 비용 처리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급금은 수익 처리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얘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한 게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얘는 오케이가 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환부이자는 무조건 송금불산이 기타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 납부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송금, 불산입, 기사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요것도 법인세죠. 법인세는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세는 비용이 아니니까 돌아왔다고 해도 얘는 수익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잡익이 잡혀 있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다 처분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면 이제 토지를 처분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논리냐면 토지를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라는 것이 전기에 뭘로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비용이 아닌데 이제 비용 처리했으니까 송금불산이 잡았겠죠. 송금불산이 92만 원을 잡아놓고 유보 발생 이렇게 시켜놨단 말이에요. 전기에. 근데 얘를 언제 추인하냐 하는 거죠. 토지 매각할 때 추인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토지 매각했죠. 그래서 매각해서 그냥 추인입니다. 이거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예금이 얼마니, 유형자산 처분이 얼마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추인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논리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논리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 봤거든요. 결과값은 똑같아요. 은경 씨 혹시 저번 주 금요일 날 지각하셨나요? 안 하셨죠? 맞죠? 맞다. 딱 맞게 들어왔다. 공란으로 되어 있길래 내가. 아니요, 체크되어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자 수익은 현금 받을 때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입금 불산이 작고 나중에 돈이 들어올 때 인식하기 때문에 유보 발생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어? 단기 매매 증권이죠. 아까처럼 이익이 처분 이익은 인식해요. 처분 이익은 인식하는데 평가 이익은 인식하지 않죠. 그래서 입금 불산이 유보 발생 느낌대로 푸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법인세 환급이네요. 법인세는 비용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입금 인정도 되지 않습니다.
합니다. 이거는 약간 계산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감가상각비 1,500만 원은 세법상 2천만 원까지인데 500만 원이 비었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비어 있는 것 공간을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었죠. 시인 부족액 자체는 세무 조정이 없어요. 없는데 전기의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무조건 추인이 됩니다. 이때 조심할 게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기 감가상각비 유보 감소시키시면 됩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자본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상환 의무가 있다면 부채로 인식하나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일단 이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정부 보조금, 국고보조금 여러 가지 계정 과목으로 쓰는데 국고보조금은 이익으로 봐야지 자본 조정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금 산입해가지고 이 자본 조정에 대한 거는 계정 과목이 뭐죠? 자본이기 때문에 기타로 처분합니다. 답은 이렇게 되겠죠. 조금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느낌으로 풀으셔도 돼요. 느낌으로 풀어도 되고 이게 계정 과목에 따라 자본이면 기타, 자산이고 부채고 하면 유보 뭐 이렇게 처분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다시피 장기 차입금을 갚았잖아요. 부채를 갚았는데 1,300만 원짜리 갚아놓고는 주식을 얼마짜리 준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줬잖아요. 300만 원만큼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300만 원만큼 이익 보는데 회사는 뭘로 처리한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처리했죠. 그래서 요거는 입금 산입 기타라고 처분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요렇게만 적으시면 아니면 필기할 때 요렇게만 적어도 되죠. 그렇죠? 입금 산입 기타. 숫자까지 적으면 더 깔끔하고. 두 문제 남았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개인 차량 수선비는 상여 처분해야 되겠죠. 송금 불산입 상여. 자, 다음. 요거는 똑같죠? 토지 취득세는 유보. 반복적입니다. 계속 문제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득금액 조정학교표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수업 수요일 때 요 관련된 문제 색깔이 다 까맣죠, 맞죠? 이게 요 문제들이 거의 반복적이거든요. 과거에 했던 문제들도 제가 많이 들고 와가지고 반복적인 거라서 약간 공식처럼 외우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직접 입력하는 연습은 다음 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